자,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추자. 이제 주로 근거가 OECD 평균 수준이 26.1%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속세를 이제 국제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당연히 첫 번째 요인은 문화도 좀 다를 것이고, 재산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다르고, 또 이걸 2세한테 물려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감면이라든지 등등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각국별로 상속세율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그 근거를 OECD 평균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지, 또 이 상속세를 낮춰줬을 때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상속세 세수를 앞에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자면,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는 예를 들면 증여세라든지 종부세 같은 경우는 2021년, 22년 들어서 좀 높아졌다가, 물론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도 이제 낮춰졌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낮춰지고 있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지금 상속세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6.9조에서 7.6조, 또 8.5조로 이렇게 높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속세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속세마저도 이제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 감세의 끝판왕, 상속세도 이제 내리면 완벽하게 이런 자산이나 소득과 관련돼 있는 부자 감세가 완성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거는 정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 부자들한테 증세를 통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는 재분배를 위해서 써야 되는 정책들을 해야 될 정부가 이 반대로 가고 있으니 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해볼 것은, 이제 근거가 OECD 주요국들의 평균 상속세율이 26.1%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30% 정도로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효세율은 뭐냐면은 과세 표준 대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이런 건데, 그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한 2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가업승계도 일종의 이제 상속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감면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업승계 같은 조건들도 굉장히 완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앞에 동영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 그다음에 60% 정도를 30%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근거가 박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실질 담세율. 이 실질 담세율은 이제 실효세율이 과세 표준에 대한 거라면 과세 가액 대비,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를 내가 내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금액이 되겠죠. 실질 담세율도 실효세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이것도 한 30.9%, 22년 기준으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명목세율은 높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상속세 신고 대상 건수 중 약 79.2%, 한 80%가 재산 규모가 50억 미만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질 담세율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이제 그 재산 규모가 큰 규모를 따져보니까 담세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 평균적인 수준에서 담세율을 한번 살펴보면 아주 낮은 사람들은 14.3%에서 한 30.6% 정도. 그러니까 다 30% 아래인 거죠. 이런 담세율을 보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건수가 많은 1위와 2위가 한 50억에서 20억. 그러니까 이제 50억보다 더 낮은 거죠. 20억 사이인데 이 구간이 한 전체의 반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실질 담세율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낮겠죠. 한 10%에서 1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명목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OECD 평균이
이 상속세율이 26.1%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30% 아래로 이 상속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세 상속세와 관련돼서 인하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짚어준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한번 이 정말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이 정말로 근거가 있는 건지 이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건지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상속세도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성태윤 실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죠. 그 상속세율도 똑같은 프로그램 KBS 1호진단에서 어제 30% 최고세율로 인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의견이라고 하기는 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최고세율 50%고 이제 뭐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상속 명목세율 최고가 50% 정도 되니까 OECD 평균이 한 3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나와야 될 게 뭐냐면 감면제도라는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28%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과장돼서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다. 좀 구별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경제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뭐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면 낮춰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낮춰주겠다. 단순하게 해외보다 글로벌 국가보다도 높아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효세율을 보면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뭔가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목적이 궁금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금이라든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가업승계 하는데 그 기업을 뺏길까 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오래된 가업이나 가업승계나 지분상계에 대해서 상속세를 낮춰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과연 우리가 상속세 인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 불평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상속세마저 낮아지면 그러면 사회적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돼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나 뭐 투자를 볼 때 상속세를 과연 낮춰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요즘 나오는 얘기는 원래는 그 가업 얘기가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 상속세 논의할 때는. 그래서 감면제도도 많이 도입해주고 가업에 대해 가업승계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중산층의 서울의 아파트 여기로 집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합공제한도가 5억이잖아요. 근데 5억이면 옛날에는 5억이면 야, 큰 돈인데 5억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의 가격이 실거래가 기준이긴 하지만 5억은 훌쩍 넘고 이제 10억 가는 집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공포심을 느끼기 시작한 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요? 이게 집값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집 한 채 있거나 두 채 있는데 자식한테 줘야 되는데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걸 다 온전하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저는 의사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전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럼요. 소득세도 낮춰주세요. 소득도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득세는 왜 안 낮춰줘요? 지금 월급 받는 분들 되게 힘든데 세금 내느냐고. 그럼 감면도 올려주고 아니 10년 전보다 지금 최저임금도 올랐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 다니는 분들 연봉도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1인당 국민소득 자체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럼 표준과세도 낮춰주고 과세표준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왜 소득세도 낮춰주세요 제발. 그래야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면 이제 그럼 무슨 돈으로 복지를 하고 무슨 돈으로 국방을 하고 그렇죠. 무슨 돈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낮춰주면 좋은데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출을 줄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안 좋아질 거고 반면에 복지 이런 게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더 피해가 될 건가? 이런 논의들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막 이렇게 막 원한다고 해서 당장 들어주고 그럼 나중에 그런 큰 변화를 누가 감당해낼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세가 단순하게 상속세 낮춰주고 종부세 낮춰주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요. 저 또 궁금해지는 아까 투자 수익률 말씀하셨는데 상속세도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가 장기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 그럼 이분들이 사실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일 수 있는데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속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아 내가 막 자산을 막 부동산 투자를 막 열심히 해서 이게 별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꾸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산 투자에 자꾸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부동산 투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부동산 투자가 가장 생산성이 낮은 투자예요. 어떤 부가가치를 만듭니까? 갖고 있는 부동산이.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뭐냐면 생산성이 낮은 분야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 연령이 집중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가봤더니 천지가 개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이 조지아에 투자하면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해외 수출되거나 다른 주에 가면요, 법인세가 감면돼요. 그러니까 조지아에 지금 공장이 막 한국 기업들 포함해서 공장이 들어가요. 네. 법인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고 이 투자가 이어지니까 경제가 좋아지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가 종부세, 상속세가 과연 이런
다른 상승 효과와 경제적인 양의 효과를 과연 낼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자산 투자를 막 부추겨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분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 맨날 부동산만 이사 다니면서 갈아타기 하고 부동산 투자만 하고 상속세 적게 낼 생각만 하고 이러면 어디서 혁신이 나고 어디서 경제가 발전해요? 그러게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에 또 와서 봤더니 온통 신문이 세금 얘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과 석유 얘기입니다.